자, 리코딩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반 논술 쓴 거, 알바 노동, 청소년 알바 노동을 장려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찬반 논술 썼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논술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루어져 있는데,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이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이 문제에 관련된 상황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데 문제에 대한 설명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론에서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장,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정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핵심 근거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그 근거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 근거 자체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뭐 사례를 든다던가 비유한다던가 비교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이나 통계 자료 같은 걸 제시해서 신뢰도를 높여주려고 하면 됩니다. 그 본론을 작성하면 되고 반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근거 내가 찬성측이면 반대측, 반대측이면 찬성측의 근거 하나를 예상해서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또는 그 근거가 사실이 할지라도 내가 그 근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그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그 근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반론 단계가 있고 마지막 최종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본론에서 자기가 근거로 내세웠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요약 정리해 주면 되고 끝으로 인상 깊은 마무리해서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던가 명언이라던가 유명한 말 같은 것들을 인용해 가지고 끝 마무리를 인상 깊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러한 내용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이가 지금 사진을 방송. 보내서 그 하진이가 보낸 사진을 공유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걸 보고서 저 근데 음, 서론 본론이 따로 없게 만든 것 같아서. 그거야 네가 그렇게 썼으니까 얘들한테 평가를 받으면 되지. 네. 자, 보여? 음, 자, 하진이가 발표하도록 했고 그 하진이 발표한 거에서 지석 1, 2, 준이, 은미 순으로 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이부터 발표. 나는 알바에 찬성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 알바가 사라지게 된다면 돈을 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무리 법이 달라진다 해도 청소년들은 청소년 알바가 허락되어질 때보다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 문제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청소년 알바가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노동이 아닌 청소년들을 이용해 일을 편하게 하려는 사정들이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다면 청소년 법에 대한 것이다.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고된 알바를 사용하며 청소년들이 얼마나 고된 알바를 사용하며 사장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말이다. 그렇지만 책의 초중반이 될 때까지 책 속 주인공은 사장에게 싫은 소리 하나 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보면 청소년들이 성인 알바 대우보다 한참 덜 떨어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은 알바를 하며 일에 익숙해져 어른이 될 때 쉽게 일에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여 장래희망과 관련된 알바를 시작한다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빠르게 알아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맞는 직업인지도 판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청소년 알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알바를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달리고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청소년들의 알바를 막는 건 청소년들의 행복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알바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란다. 지석 1 평가. 일- 마이크 켜고. 네. 저는 그 책에 좀 비유를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래도 이 형식이 잡혀 있지 않아도 근거 같은 게 확실히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투. 어, 약간 짧았던 것 같고, 약간, 주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은 짧았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과요? 뭐지? 좀 짧았어. 지적투. 그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잘 안 들려. 아, 네. 어, 이게, 되게 짧아갖고 내용이. 근데 어느 정도의 주장은 있는데 그 근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약간 아쉽던 것 같습니다. 흔히 전체적으로 되게 자신의 주장을 하고, 아까 처음에는 뭐 서론, 본론, 결론 그게 뭐 전체적으로 틀이 많이 잡혀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 그래도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에 어느 정도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 그 정도가 있고, 본론을, 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선 저는 본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론에서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하기 때문에, 본론을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그 여기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은 알바를 하면서 일에 익숙해져 어른이 되었을 때 쉽게 일에 적응할 수 있다 해서 그 무엇보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계속 좋은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얘기할 때 무엇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앞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무엇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니까 조금 어색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만 어색한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어린 나이에 시작한 노동이 아닌 청소년들을 이용해 편하게 일하려는 사정이다. 여기서 뭐뭐가 아닌 뭐뭐이다라고 쓰는데 어린 나이 두 개를 대조적으로 보통 사용하는데 이건 두 개는 대조적인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부분도 약간 어색했던 것 같아요. 은민이. 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되게 인상 깊게 그래도 본론 부분에서 설명을 되게 잘한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여기 그리고 여기 부분 보면 나는 청소년알바에 찬성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본론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써야 돼? 그 서론 부분이 서론. 있어야 되는데 서론 부분이 지금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생계 유지하기 알바를 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청소년 알바가 사라진다면 돈을 벌지 못해 생활 없는 걸고 있다. 설명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핵심 근거가. 근거를 뭘 든 거야 이게 지금? 첫 번째 근거가? 하진아? 어, 한마디로 말해서 왜 지금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데 왜 청소년 알바에 찬성하냐고. 청소년 알바에 찬성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고. 음, 찬성하는 이유들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고 첫 번째 한마디로 찬성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증명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생계 유지하기 알바를 하고 있다. 뭐 갑자기 청소년 알바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뭐 그 청소년 알바가 뭐 생계 유지의 필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생계 유지하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네들이 생계 유지하기 알바를 하고 있어? 아니요. 너가 그럼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생계 유지하기 알바를 하고 있다면 대다수 청소년들이 지금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 것들이 뭐에 기초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진이 네가 최소한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걸 제시해줘서 청소년 알바가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그 애들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알바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입증 안 되고서 그냥 생계유지하기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생계유지하기 알바하는 애들이 어디가 있어? 그런 애들 그렇게 많아? 그런 애들 별로 없는데? 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청소 알바에 찬성하는 어떤 그 근거로서 명확하지 못하는 거지. 자, 문제는 어린 나이에 청소년들 이용이 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편하게 하려는 사장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청소년 알바에 찬성하는가 청소년 알바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찬성 반대 얘기란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나오면 또 이게 물론 사장과 관련되긴 하지만 요 이야기하고 청소년 알바에 찬성하는 논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우를 잘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청소년 알바에 찬성하는 것보다는 야 대우도 못 받는데 그 청소년 알바 하면 뭐해?라고 해서 오히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지는 그런 점에서 너가 찬성한다면 찬성 측에 알맞은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야. 두 번째로 무엇보다 청소년 알바하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거 2가 여기인데 명확하게 먼저 설명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핵심 근거부터 제시해야 되는데 설명을 또 쭉 하고 있다는 얘기. 두 번째 읽어보면 결국은 뭐야? 어른이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른이 됐을 때 뭐 경험이 어른이 되어 직업 선택에 도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네가 뭘 말을 하는지를 짧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해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은 청소년 알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러면 이제 반론인데 너가 반대하는 쪽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서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반론을 네가 하려면 알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를 네가 써서 그걸 반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하지만 알바를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 청소년 알바를 요구하면 이제 아까 여기 첫 번째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합 정리도 하다 말았지. 이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다 모여서 합쳐서 얘기해야 되는데 합쳐서 얘기하지 않고 일부분만 얘기했지. 청소년 알바를 막는 건 청소년 행복하게 사는 최대 방법이란다. 알바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굳이 말하면 인상 깊은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가. 근데 요 이야기도 행복하게 하는 최대 방법이 아니다.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되풀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어쨌든 찬반 논술을 처음 썼는데 지금 쌤이 말했던 아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개선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 글을 보면서 하진이가 또 찬반 논술도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하진이보다 잘쓴 게 있으면 배우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저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라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누구였지? 2등이? 저요. 준이? 네. 자, 준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은민이, 하진이, 지석 원투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준이. 2022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을 80평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일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26년 정도라고 한다. 일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잠자는 데 사용하는 시간보다 많을 정도라고 한다.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한 것인데 일단 모순적인 사회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언젠가부터 청소년들도 자신의 유년 시절을 포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이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부당한 임금과 적절치 않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청소년 노동을 허용해야 할까? 청소년 노동은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불우한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을 배척한다. 청소년의 나이가 어려서 일을 잘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기른 이유인데,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은 많은 피해를 입는다. 차라리 청소년이 이런 피해를 입을 바에는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청소년 노동을 반대한다. 첫째, 청소년 노동을 지원해주는 단체나 정부기관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다양한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노동조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데 안타깝게도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실질적인 대처법은 현재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해도 고용주와 의견을 조율하기가 힘든데 노동조합까지 없다면 더욱 힘들 것이다. 불이익을 겪는 청소년들은 많은데 많은 청소년들을 묶어주는 중심축은 없으니 청소년들이 노동을 할 때 힘든 점이 더욱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사회의 냉혹함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청소년 노동을 할 때 성인보다 더욱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체나 정부기관이 없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성인이 아니라는 점이 불이익을 당하는 주 원인이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조금 더 사용한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한다고 해도 임금을 덜 주거나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한다. 인간이 당연하게 받을 권리를 이렇게 부당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당한 사람의 고통은 어마무시할 것이다. 심지어 그 대상이 몸과 마음이 다 자라고 있는 성장기의 청소년이라면 이것은 금지해야 한다. 청소년 친구들의 성장을 보장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반대한다. 셋째, 아르바이트로 인해 교육과 진로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는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얻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가 자신의 주된 직업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교육과 진로의 기회를 차단할 수도 있다. 물론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경험이 되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은 어른이나 대학이 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시기의 교육과 진로는 정말 자신의 인생의 큰 반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반대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몇몇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책임감과 자립성을 길러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청소년 노동이 책임감과 자립성을 길러줄 수는 있지만 길러주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더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책임감은 나중에도, 먼 훗날에도 길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된 듯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일을 통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지식 등을 얻고 자신이 쓸모있다는 자존감도 얻게 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 딱지를 하고 있다. 이 딱지의 첫 번째 대상이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이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교육에도 피해를 입는다. 청소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반대로 노동을 시키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청소년은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은민이. 일단 글을 전체적으로 틀에 맞게 잘 썼고, 근거를 굉장히 잘, 구해서 그거에 알맞게 자기의 주장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글인 것 같아요. 하진이. 주제와 근거를 명확하게 표현했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덕원. 이게 정말 그 좀 되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근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설명? 그것도 되게 탄탄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근데 본론에서 그 첫 번째, 그런 거 설명할 때마다 마지막에 주장을 되풀이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약간 전 좀 어색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지덕투. 저는 기석이랑 약간 반대인데, 이게 주장 계속 되풀이하는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근거가 일단 확실했던 것 같고,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정확한 수치화가 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준이 수고했습니다. 자, 준이가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진이가 빼먹고 안 쓴 부분이 바로 준이가 쓴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면 2022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26년 정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어쨌든 이게 이제 노동에 관한 거니까 노동과 관련된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쓰고 있는 점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 일하는 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들었어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많을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인데 모순된 사회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것만 보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부정적이죠.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자,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언젠가부터 청소년도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적절한 노동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청소 허용해야 할까? 라고 여기서 선생님이 서론이 끝나는 줄 알았어. 여기서 지금 문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또다시 청소년 노동은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해서 의미한다. 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 노동환경인데 배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난 청소년 노동을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을 지금 몇 번 쓴 거야? 2번 쓴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들이 합쳐져서 어쨌든 문제 제기나 이 주장 같은 거 하는 이렇게 서론을 끝내도 되고 이렇게 끝내도 돼. 둘 다 상관없어. 그런데 이렇게 2번 제기하지 말고 몇 번? 한 번에 한번 한 번에 이 두 개 내용을 합쳐갖고 한 번에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려서 일을 잘못할 거란 편견이 주된 이유인데 많은 피해를 입는다. 몸하는 게 낫겠다고 주장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준이처럼 서론에서 아예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쓰는 것도 가능해.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서론에서는 그냥 뭐 양쪽의 어떤 그런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다뤄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본론부터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방법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준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될 만한 어떤 그러한 상황을 더 많이 이렇게 써주고 있어, 서론에서. 그래서 자기 서론에서부터 자기의 노골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쓰는 것도 가능해. 그 글의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 입장을 드러내고 쓰는 건 이미 할 수 있으니 준이가 자기 입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알바노 등에 찬성하는 쪽은 왜 또 찬성하는가? 그런 선언과 반대하는 쪽은 왜 반대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것들이 그 문제가 되는 그 쟁점이라는 부분을 붙잡아서 그 바탕으로 중심으로 서론을 작성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으로.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을 지원해주는 단체 정부관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에 반대한다고 했어. 그러면 청소년 노동을 지원해주는 단체나 정부관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청소년 노동을 반대되는지 그 둘 사이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고 이 단체나 정부기관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증명해야 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다른 노동조과 비교해서 청소년 노동이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그러한 실태를 지금 현재 고발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청소년들이 묶어준 중심이 없으니 힘든 일이 더 많아진 게 사실이다. 내역한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사회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제 여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석이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지석1은 지석2는 오히려 이게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앞에서 청소년 노동 반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 노동 반대한다는 얘기를 굳이 더 써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글 자체가 아주 긴 글도 아니고 어차피 입장을 우리가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반복은 할 필요가 없고 빼야 됩니다. 그래서 글에 있어서 선생님 저는 얘기했어. 효율성이죠, 효율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글을 길게 자세히 쓰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 그거 할 수 있는 게 필요해. 하지만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글을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 없는 문장, 부득이한 문장 과감하게 다 빼주는 것들. 그렇다고 다 빼고 아무거나 빼면 의미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의미는 사는데 그 외에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문장들을 빼주는 게 맞습니다. 청소년 노동할 때 성인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데 이 점에서 여기 앞에서 노동조합이 없어가지고 청소년들이 불이익에 제대로 대처 못한다. 근데 청소년 노동할 때 성인보다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요게 물론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뭐 구조 단체의 어떤 그 조직의 문제고 이거는 이제 현재 상황 실태의 문제인데 하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비슷하고 똑같다는 얘기. 그 쌤이 여러 번 했지.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를 내놓고서 내가 세 가지 음식 차렸다고 할 수 있어. 만두밖에 없을 때는. 근데 다른 것도 있을 때는 굳이 만두를 세 종류만 낼 게 아니라 그중에 한 종류만 내고 다른 음식을 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비슷비슷하거든.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하고 아니면 합쳐버리고 두 번째는 다른 근거,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 진로 얘기에 제안할 때 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분명히 다른 거잖아. 준이 됐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노동할 때 석임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해서, 단체 성명이 많이 당한 것도 있지만, 요 얘기는 필요 없지. 왜? 위에서 뭐 했기 때문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왔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해 가면 됩니다. 금지된다고 돼 있고, 요런 얘기는 다 빼고, 아까 말한 대 군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과 진로 얘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왜 교육과 진로 얘기가 중요한지 쓴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 진로가 차단될 수 있는데 일을 하게 되면 왜 차단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써야지.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 교육과 진로 얘기가 차단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론 그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경험에 대해 자신의 진로 도움 될 수 있지만 요 얘기는 네가 여기서 해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 이건 나중에 반론이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청소년 시기에 교육과 진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썼지. 그다음 여기 그러니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역시 빼면 되고 그 다음에 몇몇 청소년 아르바이트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책임과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을 잘했어. 그럼 여기서 네가 해야 될 것들은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책임감과 자립성을 길러줄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의 책임감, 자립성을 꼭 청소년에 기를 필요는 없다. 나중에라도 기를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길러줄 수는 있지만 청소년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다음에 여기 책임감은 먼 훗날에 길러줬다. 이건 좋아. 이건 반면 맞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립성 길러주는 거하고 청소년 성장 저해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차근차근 증명하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뭐 이거 오늘 해가지고 방금 전에 약간 시간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느라 여기 반론 부분 어, 조금 적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라 했어. 아르바이트가 청소년 책임과 자율성을 기를 수 없다는데 너는 지금 기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포기하고 하지만 요 부분 나중에도 먼 훗날에도 길러질 수 있다는데 어떻게 먼 훗날에 기를 수 있는지 그 대안이 뭔지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지 그냥 기를 수 있다라고만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있다. 돈, 지식, 쓸모없는 자존감을 얻게 된다. 근데 한국 사회는 뭐 착취 쪽을 뭐 한국 사회를 또 막 분석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네가 지금 그 제시했던 요 첫째, 둘째, 셋째 요거를 뭐 해서 모아서 청소년 노동을 지원하는 단체나 공공기관이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니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많은 노동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노동조합마저 없어서 그걸 호소할 때도 없거니와 청소년 노동은 오히려 교육과 진로의 기회가 방해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 쓰는 게 종합정리인데 그럼 종합정리가 지금 빠져 있어.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로 열심히 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한 문단 정도 충분히 쓰고 있는 그 점들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글의 내용을 갖고 특별히 본 거 아니야. 글의 형식을 갖고 본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글의 형식성 봤을 때 아까 너무 과해서 잘라내야 될 부분들,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더 채워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이가 잘 알고 자기가 단점을 보완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이 누구야? 은민이. 은민이?
네, 이게 은민이 거 맞나? 아닌가? 어, 네, 아니야? 맞지?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음. 애들 반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아, 근데 은민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눈 약 좀 갖고 올게. 일단 발표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은미 다음에 하진이, 지석 원투, 준이 순서대로 그 평가하겠습니다. 해, 읽어. 아, 요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 아무래도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해 불이익을 줘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고용자가 많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반대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덜 노동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옳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이익적으로 대우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나이이다. 그렇기에 만약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느껴도 알바에서 잘릴까 봐 말을 잘 못한다고 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일반적인 성인들과 차이가 좀 있어 불이익을 참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다르다. 막 차별하자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청소년들은 사회를 배우는 중이고 성인들은 사회를 청소년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겪는 문제를 대처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 문제가 응?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은 반대이다. 하지만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고용자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을 대하는 건 어떨까? 네, 하진부터 평가. 그 반대인 이유를 잘 설명한 것 같고,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나는 형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 원. 음, 네. 음, 반대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찬반 눈선물보다는 수필 같은 다른 글의 형식이 되게 강했던 그냥 찬반 눈선물 형식은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유를 확실히 들어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지석 투. 지석 투. 아, 네, 봤을 때 일단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길지가 않아서 좀, 그리고 정확한 숫자 그런 게 좀 없어서 약간 신뢰도가 약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 가까이 대한 대고 크게, 근거는, 네?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하라고. 잘 안 들린다고. 아, 네. 이게 근거나 주장 같은 게 되게 딱딱 나왔던 것 같은데 근거에서 약간 숫자가 안 나와갖고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준이. 네, 전체적으로 되게 서론, 본론, 결론의 기본적인 찬반 논술에 근데 그 찬반 논술의 그 형식에 맞게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그 반론이 어디 있나요? 아니, 반론이 청소년들이 성인과 다르다고 얘기할 때 반론의 질문을 위해 뭔가 말로 풀어서 썼어야 하는데 이거를 아직 안 쓰고 뛰어넘다가 깜빡하고 바로 그냥 제출해가지고
아, 못 아, 아, 들었어. 네. 근데 그 부분하고, 약간 제가 보통으로 쓰는 그 서론 본문 결론의 그 분량은 약간 저는 뭐 1대 3대 1 뭐 이렇게 자주 말하는데, 근데 본론이 서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짧았던 것 같아가지고 서론하고 결론을 조금 더 줄이고 변론을 조금 더 느리는 선택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그 정리를 해보는 것이 여기서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그 질문형으로 끝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에 대한 이 어떤 해결책이나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런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은민이가 여기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들었다. 아, 그럼 청소년들도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서론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론을 썼는데 지금 이제 그 은민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써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도전을 해야 될까 하는데 이렇게 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까 주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나쁜데 이걸 보고서 아르바이트 를 해야 할까? 그럼 당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요것과 관련되어서 쟁점이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어서 아까 중립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건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이제 중립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가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 입장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한다는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하면 현실적으로 사회에 덜 노동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잘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 불이익적으로 대우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쓰는 아까 지금 하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은미도 마찬가지고 뭐부터 쓰고 있지 않아? 핵심 근거부터 쓰자고. 한마디로. 아까 준이 같은 경우 핵심 근거를 이렇게 먼저 딱 제시하라고 나서 설명해 나가잖아. 그런 점에서 은미도 결국 이 얘기가 결국 뭐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반대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쾅 박아놓고 나서 왜 제대로 대우받지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 그다음에 대우받지 못한다라면 왜 아르바이트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네가 본격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청소년 법적으로 보호받을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 아르바이트 해도 부모님 동의서 있어야 되는데 보호받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들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지 여기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가 이제 근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박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느껴도 알바를 잘릴까 봐 말을 잘 못한다고 한다. 어? 불이익을 참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되는데 왜 불이익을 참으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서 역시 그 이야기를 네가 더 써야 되지. 근데 지금 이 불이익 당하는 이야기를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나 세 번째나 뭐해? 결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근거를 제시할 때 이왕이면 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1번, 3번 이렇게 비슷비슷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소년과는 다르다. 현실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를 배우는 중이고 소년 사회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더 많이 일어나 문제 생기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거 반대하는 것을 쓸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종합 정리한 거야? 이 아니, 부분이? 그게 아? 반론 쓴 건데, 반론? 질문을 안 써가지고, 뭘 안 썼다고? 질문, 그 질문? 반론, 야, 어. 찬성 측 질문을 반론한 건데, 그럼 찬성 측에서는 뭐라고 그 찬성 측의 근거는 뭐였던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도 이제 거의 이제 성인과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지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응. 완전 어린 청소년들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아예 응?
완전 어린 청소년은 애초에 안 받아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의 성인과 비슷한 청소년이 하는데 왜 이렇게 청소년과 성인을 다르게 이렇게 많이 다르게 대우하려고 하냐는 자, 질문. 말들이 좀 복잡한데, 은민이가. 결국 그럼 은민이가 얘기하는 거는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거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년이 그러니까 청소년과 성인을 너무 크게 너무 너무 다르게 뭐라고? 대우한다. 청소년과 성인을 너무 다르게 대우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냐고. 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해서 그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네가 예상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뭐가 좋길래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그걸 네가 예상하는 게 그게 반론이라고. 어? 그러니까 아, 청소년들이 네가 지금 청소년들은 성인과 뭐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그 은민이가 얘기를 좀 명확하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명확하게 네 얘기가 뭔지 알 수 있도록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확하게 안 나오고 막 부연해 설명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 그건 고민을 자기가 더 해야지. 청소년들 아르바이트가 왜 찬성하는 사람 도대체 왜 찬성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너는 그 사람들은 성인과 비슷하다고 만약에 아까 선생님 쓴 것처럼 했다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너가 이제 했다라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반론이 되는 거야. 어? 근데 다만 여기서도 아쉬운 것들은 아르바이트 할 때 겪는 문제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요 얘기가 위에서 나온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라면 그건 좋지 않아. 위에서 본론에서 얘기했던 걸 반론에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에서 어쨌든 상대방의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거나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위에서 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문제 더 많이 나와서 반대한다. 여기까지 어쨌든 썼는데 너 어차피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이 얘기를 쓸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이유로 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너무 반대다라고 여기가 종합정리인데 여기서는 네가 제시했던 근거 세 가지를 다시 모아주는 거라고. 음, 여기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호받을 나이기 때문이다. 뭐 그다음에 그 불이익에서도 항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네가 이러한 이유들로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유들을 모아서 네가 하나의 글을 쓰는 거지. 그리고 노동의 반대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이미 너는 앞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 때문에 고용자분이 좋은 말 가지고 청소년을 대하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마지막에 요게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방으로 인상 깊은 마음을 했는데 기껏 너는 아르바이트 노동에 반대한다 막 해놓고서 마지막에 가서 뭐해? 근데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는 하자는 쪽으로 네가 좋게 말하면 타협이지만 이 논술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너의 그동안 주장이 흐려져 버리는 거야. 기껏 네가 막 뭐뭐 합시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가서는 근데 뭐 하면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가 여지를 남겨버리면 그러면 너의 그 논술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건데 오히려 너의 설득력이 확 떨어져 버려. 그래서 오히려 너는 이제 청소 아르바이트도 반대를 했으니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어떤 점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뭐 청소년기에는 공부하는 게 뭐 최고라고 뭐 그런 거 관련된 명언이 있다면 그 명언을 제시한다던가 그런 내용으로 인상 깊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고 지석 원이 먼저지? 네. 자, 들어보고 지석투부터 평가하겠습니다. 지석투 준이, 은민이, 하진 순으로.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게 네게 아니야? 네.
반대로 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될 거야, 네,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원투를 거꾸로 써놨고. 아르바이트 문화가 점점 확산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다. 근데 학생들의 노동은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하는 것이 미숙한 학생을 속이는 사정도 있고,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주되기도 한다. 국가에서 학생들이 노동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계획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의 노동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첫 번째로 학생들에겐 좋은 노동 환경이 보장되기 어렵다. 일단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노동 경험 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고용주가 타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청소년 노동가 법정으로 보호받고는 있지만 국가 시다스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조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임금 또한 최저임금에 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계약직이 아니므로 부당하게 해고당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 국가에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다니므로 일과 학업의 병행이 어려울 수 있다. 특성화고등 실업계약교라도 학업을 정진하면서 일 병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학생이 일본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도 한두 시간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학업을 병행하며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위 이외의 노동을 하는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좋은 노동도 보장되지 않는 시급은 적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며 심지어 학업과도 병행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는 어렵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럴 때 그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을 경영하면 정제관념이 생기고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부모님의 주도하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렸을 적부터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식으로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경제관념을 확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좋은 환경이 보장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힘들게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런 경제관념이 생기는 것은 아니네. 해야지만 그런 경제관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노동 문제가 이슈가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노동 환경은 잘 보장되지 않고 학업과 또 병행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청소년기에 좋지 않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또 그렇게 일을 해야 하지만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청소년기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직접 돈을 버는 일이 일단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 자, 지독 투. 일단은 주장에 따라서 근거가 딱 하나가 좀 큰 근거들이 되게 확실하고 어느 정도 뭐 많은 데에서 나온 근거여가지고 그런 출처가 좀 그런 뭐지 믿음이 신뢰성이 좀 높은 어떤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준이. 전체적으로 되게 저는 본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은 본론 부분에서는 자신이 먼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따른 뒷받침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뒷받침 문장들을 되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 주장이 더욱더 신뢰성이 가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것을 따라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느낀 점 자신의 감상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료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인 자료들이 뭐 하나, 한두 개 정도 들어갔으면 그 조금 더 실효성이 가는 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은민이.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근거를 많이 썼고, 또 글을 되게 뭔가 이 찬반을 적절한 형식으로 잘 쓴 것 같아요. 하진이. 본론을 길고 잘 쓴 것 같고, 그리고 설론, 본론, 결론이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자, 지금 지석원이 지금 하진이가 평가한 대로 서론, 본론, 반론, 결론을 충실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스탠다드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논술을 꼭 뭐 서론, 본론, 반론, 결론 써야 되냐?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을 뭐하고 충실히 닦아서 기본을 잘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기본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럼 그때는 형식을 파악해서 더 효과적인 걸 쓰면 돼. 그 처음 배울 때부터 기본을 무시하는 건 그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이 무슨 아이들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피카소도 어린 시절에는 뭐 했다는 거야? 그림을 아주 정석으로 그렸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형식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틀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틀을 기본으로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또 다른 형식의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더 효과적인 글이 있다면 그건 그때 가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친구들과 달리 아르바이트 문화가 학생이 꽤 많이 늘고 있다 해서 현재 상황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어?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썼어, 보통. 근데 이제 요 앞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붙은 것들이 그나마 더 나은 어떤 그런 부분이야.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더 이제 뭐해? 더 확장돼야 되지. 현재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걸 주로 썼는데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그럼 왜 쟁점이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역시 남들에 비하면 살짝 이 앞부분을 쓴 것들은 있지만 여전히 지속 원도 사실 이렇게 반대의 어떤 그 입장을 서론에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서론에서는 중립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은민여택이 했나? 먼저 이렇게 뭐 하라고? 핵심 근거를 명확하게 쓰라고. 학생들에게는 좋은 노동환경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냥 간단하잖아.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쓰는 게 그 핵심 근거라는 거야. 그래서 왜 좋은 노동 환경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해서 노동을 반대해야 되나? 좋은 노동 환경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런 게 이제 이 내용에서 설명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왜 좋은 노동 환경이 보장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하게 뭐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보존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절반을 쓴 거야, 사실, 지석이가. 나머지 절반이 빠진 거야. 아니, 노동 환경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해서 왜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과 노동하지 않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아마 지석의 생각에는 그게 너무나 뭐하다고? 당연한 거 당연. 아니냐. 노동 환경이 나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석이가 생각하는 그 당연한 거를 뭐 해야 된다고? 반대 깨부셔야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거조차를 네가 증명해야 하는 그 부분들이 나머지 반쪽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좋은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충분히 서술한 것들은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거에다 플러스 왜 노동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에서는 안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이게 좋지 않은 노동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뭐 다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더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뭐하다? 크다. 그러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그 썩은 포도를 먹으면 오히려 입맛만 버리니 그 탈만 나니 아예 그 포도를 뭐해? 안 먹는 게 썩은 포도 먹는 것보다 뭐하다? 안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그런 비유를 든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로 요것도 마찬가지잖아.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라고. 왜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지,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우면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지, 학교를 안 다니면 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왜 일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얘기가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특수하고 학교라도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거다. 제도 공부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도 한두 시간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 학업을 병하면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왜 일을 하기 아니,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우면 그만둬야 되는지라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 썼지.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양쪽을 다 쓴 거야, 지금 이 글에서는. 근데 한쪽,
그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서 왜 일과 학업 병행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써줬으면 좋겠고, 역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들 공부 시간이라든가 공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 가면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쓰잖아. 한눈에 딱 알아둘 수 있게. 그 다음에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썼잖아.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문제인지. 근데 역시 이 부분들도 핵심적인 근거 두 가지, 이렇게 핵심적으로 증명할 건 다 했어. 심플하게.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이제 플러스 알파, 또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거나 예시하거나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기법을 지금 뭐 하는 상태야? 안 쓴 상태야. 물론 그런 기법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기본만 충실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의 경우는 더 화려하게 쓰기 위해서, 더 이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근거 자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자, 여기 봐. 노동을 경험하면 경제관념이 생기고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야? 찬성식 전성구지. 근거를 이렇게 예상하는 거라고. 이게 반론이라고. 이거 나의 반대편. 지금 지석이가 반대니까 찬성이지. 찬성적인 근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먼저 예상을 딱 하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안 생긴다. 로 전면 부정하는 방식과 그래.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겨. 인정. 그런데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생길 수 있어.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둘 중에 뭐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럼 지석이가 택하고 있는 방식은 뭐야? 그냥 어? 다른 방식으로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생길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반론도 적절하게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거야. 반론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종합 정리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하는 건데, 노동 환경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 학업과 병행하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노동에 대한 인식도 나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위에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뭐 한 거야? 모아준 것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노동하지 않는 거 좋다. 이 얘기는 굳이 뭐해? 안 써도 돼. 네가 그때 계속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청소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생태해야 된다 생각한다 해서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로서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인상 깊은 마무리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석이가 어쨌든 지금 쓴 글에서 보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가장 스탠다드하게 잘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지금 그 지적한 부분들 더 이제 잘 쓰기 위해서 더 잘 쓰기 위해서 조언했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개선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석 원 글을 보면서 찬반 논술이라는 게 기본적인 형식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지석 2 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된다. 그러면 과거 사회의 좋은 면만 보며 살아왔던 시절이 지나가게 된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내놓여지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도움, 사회의 안전한 면만 보며 살아왔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급격수령으로 인하여 전 사회에 적응을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사회에 갓 들어온 성인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 주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은 청소년 때 미리 사회에 진입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연습을 하기 가장 적절한 곳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주변인의 도움도 받기 쉬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사회 적응을 축적, 자금 마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바탕으로 어느 한 직업에 임시직을 맡는 행위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의 경각심을 깨우치고 있게 수 있다. 첫 번째로 알바가 얼마나 고되고 그렇게 번 돈의 양이 자신이 생각하는 노동량과의 비율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 앞으로 돈을 쓸 때 돈을 쓴 양에 따라
따른 노동력을 느끼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인 과거보다 더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신의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아직 여러 직업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청소년이 어느 한 직업에 대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그 일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직업을 미리 체험하여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잘 사회에 미리 입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성인이 되면 사회에 갑자기 내던져지고 사회의 다른 면을 접하며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런 시기에는 여러 안 좋은 일 또한 많이 생기기에 이 시기를 빠르게 헤쳐나오는 것이 사회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다. 이런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절 미리 아르바이트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사회 체험을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반대 의견은 대표적으로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사회에 나가, 사회의 색다른 면을 겪어보며 어느 경험은 밖에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표적인 두 번째 이유로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부당 대우의 대부분은 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중에 약 50%가 알바 중 부당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청소년이며 근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부당 대우를 받을 때는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중 부당 대우를 받는 사람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은 사회에 나가기 전 사회와 관련을 겹치는 중에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미리 경험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의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람을 대화 방법을 기르며 경제적인 성장, 기업 가치관 등을 기르며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되면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과거 청소년 시절부터 출발하여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출발점에서 선뜻 출발하지 못한 사람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몇 년 뒤 성인이 되면 닥칠 위기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적응하는 시간이 되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짧게나마 할 수 있으면 꼭 해보는 것이 미래 자신의 목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될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민이. 어, 일단 글의 형식이 되게 깔끔했던 것 같고 뭔가 찬성 측 의견이 많이 안 나왔는데 뭔가 그래서 더 뭔가 새로운 근거 이런 게 나오니까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하진이. 찬성 근거를 잘 제시한 것 같고, 근데 마지막 문장이 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덕원. 어, 좋았던 것 같고요. 서론도 되게 문제 제기 같은 거 잘 쓴 것 같고, 근데 글의 비율이 딱 윤지석이에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짧고 다리가 겁나 길어가지고 음, 비율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잠깐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했던 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나 그런 게 되게 잘 썼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일단 첫 번째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여기 본론의 근거에서, 이 첫 번째 근거에서 앞에가 이 전체 이 근거의 한 내용이 한 모든 내용이 한 문단이거든요. 이 아래에요. 조금 더 아래요. 여기 첫 번째로 알바가 얼마나 고된 것이고, 여기가 전체가 다 한 문단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이거 한 문장이어가지고 이걸 조금 더 나눠서 했으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론 부분에서 세 번째 근거에서 여기서 이 사회에 미리 입문할 수 있는 분인 사회 내전지고 사회의 다른 면에서 밤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 여기 부분이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랑 똑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반복된다는 부분이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 그 반론에서 원래 반론은 보통 하나를 쓰는데 뭐 이거는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쓰는데 두 개를 써가지고 조금 더 실제 그 구조랑 좀 다르게 써가지고 좀 더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지석 2가 썼는데 지석도 역시 지금 보면 서론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갑자기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거를 왜 여기서 정의를 내리는지. 그래서 오히려 순서를 바꿔서 요 이야기를 어디로 올리고 제일 위로 올리고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이야기는 본론에서 써야 될 이야기를 지금 서론에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준이가 잘 지적했지. 게다가 요 이야기가 본론에서 또 나온 거라면 굳이 서론에서 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서론에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서론에서 순수하게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네가 뭐해? 제시해주고 그거 나서 본론을 썼던 것들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친구도 얘기했던 대로 문장을 너무 길게 쓰는 버릇이 있는데 그렇게 길게 쓰지 말아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썼잖아 핵심 근거를.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핵심 근거가 뭔지라는 부분, 그 핵심 근거부터 우리가 먼저 써야 되는 거야. 결국은 뭐야? 첫 번째로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면. 아니면 돈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고 왜 청소년 알바를 하면 돈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지, 돈의 소중함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한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써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면 된다는 거지. 지석도 됐니? 뭔 말인지? 그 부분에서 여기 올바른 지역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서 왜 올바른 지역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 두 번째도 잘 썼어. 역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유하거나 예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이 없는 것 뿐이지. 셋째 번째로 사회에 미리 입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얘기를 썼는데, 근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미리 입문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핵심을 썼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사회에 미리 입문하는 게 중요한지, 왜 사회에 입문을 알바라면 할 수 있는지 잘 썼지. 이것도 이제 비교, 예시 같은 그런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찬성, 반대편의 근거를 예상해가지고, 하지만 나는 이 공부보다 사회 나온 공부가 진짜 공부다. 그 때문에 이 공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론 잘했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한 세트만 한다고, 한 세트만. 근데 지석이 같이 이제 이렇게 뭐야? 부당한 대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세트를 한 경우인데 두 세트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 뭐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한 세트만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렇게 길이가 허락되거나 뭐 그렇게 된다라면 시간이 허락되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게 부당한 대우인데 인정한다. 어? 부당 대우를 받는다. 어? 뭐 주변들 하지만 굳이 말하면 이제 여기서 해결하면 부담되면 확실히 줄어들 거다 해서 네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들 그런 식으로도 반론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너가 이 부분을 긍정하는 부분을 너무 많이 써주다 보니까 오히려 요 부분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에게 불리한 부분은 뭐하게 하고 축소. 그리고 너가 그 문제 해결책에 대한 것들을 뭐해? 확대. 이래야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의 목표 자체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석이가 뭐 삼성 갤럭시를 네가 팔아야 돼. 근데 만약에 아이폰에 비해서 뭐 안 좋은 게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네가 막 나 이거 이 갤럭시는 아이폰보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던데 갤럭시는 뭐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사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갤럭시 사겠냐고. 어?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뭐 갤럭시가 뭐 안 좋다고 뭐 얘기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갤럭시가 이래 좋은 거예요. 그 갤럭시 샀어요. 이렇게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은 살만한다.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 앞에 썼기 때문에. 그냥 네가 여기서 말했던 요거 사회 빨리 문할 수 있다. 올바른 지역 가치관 형성할 수 있다. 돈을 소중하게 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서 모아서 종합 정리를 해주면 돼. 여기서 종합 정리한 거지. 그거 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출발점에 갖고 요 이야기에서 마지막에서 인상 깊은 마음을 쓴 거지. 그래서 출발점 달리기, 이런 분에서 남들보다 빨리 달리자. 그럴 때 출발이 빨라야 도착도 빠르다. 더 영광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이걸 이제 마라톤에 비유해서 인상 깊게 쓴 점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게 찬반 논술이라는 것들을 써봤고, 앞으로도 뭐 찬반 논술 쓸 기회가 여러 차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쌤이 좋은 쌤이 아니라서 그래. 좋은 쌤이 뭐, 아유, 우리 하진이가 잘했어요. 뭐, 은민이가 뭐, 이렇게 놀랍게 했어요. 하고 막 칭찬해줘갖고 여러분이 기분을 업 시켜주는 게 정말 좋은 쌤일 텐데, 쌤은, 그런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알 거라고, 선생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사실 이 정도 쓰면 훌륭하게 잘 쓰는 거지. 근데 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잘 쓰면, 더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쓴 거 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한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또 막,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나 봐. 라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2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미 잘하고 있는 거고, 더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쭉 제시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뭐 뜻하지 않게 지난주에 쉬는 바람에 순서가 좀 이렇게 꼬였어. 그래서 원래는 오늘 글쓰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책으로 넘어갈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지난주 했던 걸 이번 주에 하자라고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던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책이 유튜브의 신 이거 가지고 원래 글쓰기 시간인데 유튜브의 신 이거 갖고 다음 주에 독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글쓰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원래 유튜브의 신 이거 가지고 원래 사업계획서 쓰는 거 그게 글쓰기 과제인데 그건 그냥 우리가 나중에 다른 게 또 뭐 쓸 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패스하고 유튜브의 신 이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잘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